30년 넘은 영수증, 지금도 서랍 속에 고이 모셔두고 계신가요? 첫 월급으로 산 선물 상자, 결혼식 날 입었던 한복, 10년째 고장난 채, 먼지만 쌓이고 있는 선풍기. 언젠가 쓸 거야. 추억이 담겨 있는데 어머니가 준 선물인데 어떻게 버려?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 미루고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집안에 1년 동안 단 한 번도 손대지 않은 물건이 몇 개나 되나요? 5개에서 10개 이상?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을까요? 제가 만났던 70대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들 키울 때 쓰던 도시락통이 40개가 넘어요. 지금은 혼자 사는데 말이죠. 근데 버리질 못하겠어요. 그때 그 시절이 자꾸 떠올라서.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진짜 이유. 그건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 물건에 붙어 있는 추억과 미련 그리고 불안 때문입니다. 이거 버리면 나중에 필요할 것 같은데 자식들이 나중에 찾을 수도 있잖아. 돈 주고 산 건데 버리면 아깝잖아.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을 계속 맴돌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시작됩니다. 쌓이고 쌓인 물건들 사이에서 걷다가 발이 걸려 넘어지신 적 있으시죠? 높은 선반 위 물건을 꺼내려다 허리를 삐끗하신 적은요? 통풍도 안 되고 먼지만 쌓여서 기침이 나고 숨쉬기 답답하셨던 경험은요?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 중 절반 이상이 집 안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의 상당수가 바로 불필요한 물건들 때문입니다. 정리를 미루는 순간 여러분의 집은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 위험한 공간으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계십니다. 올해 75세가 되신 김순자 어르신이십니다. 처음 그분의 집을 방문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0평대 아파트였는데 정작 생활하시는 공간은 거실 한쪽 구석 2평 남짓한 공간뿐이었습니다. 나머지 공간은 모두 물건으로 가득 차 있었죠. 자녀들이 어렸을 때 입던 옷, 30년 전 가전제품, 깨진 그릇들, 상자에 담긴 온갖 케이블과 리모컨들. 그분은 그 좁은 공간에서 식사하고 TV 보고 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이 물건들 중에서 지금 실제로 사용하시는 게 뭐가 있으세요? 그분의 대답이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라디오요. 저는 그것만 있으면 돼요. 단 하나. 평생을 살면서 진짜 필요한 건 라디오 하나였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수많은 물건들이 사실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옭아매고 있다는 것을요. 3개월 후 김순자 어르신의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넓어진 공간, 깨끗한 공기, 햇빛이 가득 들어오는 창가, 그리고 그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라디오가 놓인 작은 테이블.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집이 집다운 집이 된 것 같아요. 숨을 쉴 수 있어요.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정리의 본질입니다.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만 남기는 것,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고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것들에게 공간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정리입니다. 여러분도 정리를 시작해보고 싶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잘못된 곳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옷장부터 정리해볼까? 냉장고를 한번 싹 비워볼까? 절대 안 됩니다. 옷장과 냉장고는 정리하기 가장 어려운 곳입니다. 옷 한 벌 한 벌마다 추억이 있고 냉장고 속 반찬 하나하나마다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기서 시작하면 10분도 못 가서 지치고 결국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럼 어디서 시작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가장 작고 가장 쉬운 곳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을 보세요. 신발이 몇 켤레나 있나요? 우산은요? 쇼핑백은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만 남기고 모두 치워보세요. 현관은 공간이 작아서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정리가 끝난 현관을 보는 순간 여러분은 성취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이 작은 성공 경험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힘을 줍니다. 현관 정리가 끝났다면 다음은 욕실입니다. 욕실도 현관처럼 공간이 작고 감정적으로 덜 얽혀 있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샴푸, 린스, 비누, 수건, 이런 것들은 추억이 담겨 있지 않아서 버리기가 훨씬 쉽습니다. 욕실 정리는 이렇게 시작하세요. 먼저 욕실에 있는 모든 물건을 꺼내 놓으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손에 들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지난 3개월 동안 사용했나? 대답이 아니오라면 과감하게 버리세요. 5년 전에 받은 호텔 샴푸, 언제 샀는지도 모를 바디로션, 굳어버린 치약,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욕실 정리까지 끝나면 여러분은 이미 두 공간을 성공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이제 자신감이 생겼죠? 이 자신감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거실, 침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옷장과 냉장고까지. 기억하세요. 정리는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작은 성공을 쌓아가며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실패하지 않는 정리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버려야 할 물건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간 수백 가구를 정리하며 발견한 시니어 가정에 꼭 있는 불필요한 물건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선물 받은 물건들입니다. 설날, 추석, 생신 때마다 받은 선물 세트들, 건강식품, 식용유, 참치 세트, 수건 세트, 박스째로 쌓아두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나중에 누구한테 다시 선물하면 되지. 아직 안 썼는데 버리긴 아까워. 이렇게 생각하며 몇 년째 쌓아두고 계신가요? 여러분, 중요한 건 물건이 아닙니다. 선물을 준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 순간에 이미 받은 겁니다. 유통기한 지난 건강식품, 굳어버린 식용유, 이런 걸 보관하는 게 그 사람에 대한 예의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썩히는 겁니다. 과감하게 버리세요. 아니면 지금 당장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가슴 속에 소중히 간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한복과 안 입는 옷들입니다.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 자녀들 돌잔치 때 입었던 한복, 명절 한복, 옷장 한쪽을 가득 차지하고 있지 않나요? 언젠가 손주 돌잔치 때 입을 수도 있잖아. 명절에 입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난 5년 동안 그 한복을 입으신 적이 몇 번이나 되시나요? 아마 한 번도 없거나 있어도 한두 번일 겁니다. 옷장 공간을 차지하며 먼지만 쌓이고 있는 옷들, 그 옷들 때문에 정작 자주 입는 옷들을 꺼내기가 불편하진 않으신가요? 한복 한 벌을 보관하는 건 괜찮습니다. 정말 특별한 날을 위해 한 벌 정도는 남겨두세요. 하지만 3벌, 5벌, 10벌씩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입는 옷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 빠지면 입을 거야. 유행은 돌고 도니까 나중에 또 입겠지. 새 옷인데 한 번도 안 입었어. 이런 옷들 옷장에 가득하시죠?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2년 동안 안 입은 옷은 앞으로도 절대 안 입습니다. 살이 빠져도 안 입습니다. 그때는 새 옷을 사고 싶으실 겁니다. 유행도 돌고 돌지만 그때 가서 입기엔 낡아 보일 겁니다. 한 번도 안 입은 새 옷이야말로 여러분한테 맞지 않았던 옷입니다. 정리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입지 않은 옷은 모두 버리세요. 정아깝다면 필요한 사람에게 기부하세요. 여러분의 옷장에서 먼지만 쌓이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입혀지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고장난 전자제품과 케이블들입니다. 서랍을 열면 나오는 온갖 케이블들, 어디에 쓰는 건지도 모를 충전기, 리모컨, 이어폰, 언젠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 고치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며 10년째 보관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고장난 선풍기, 작동 안 되는 시계, 화면 나간 전자시계. 풍수지리학에서는 고장난 물건을 집에 두면 나쁜 기운이 흐른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고장난 물건들은 공간만 차지하고 먼지만 쌓이고 여러분의 마음만 무겁게 만듭니다. 케이블은 더 심각합니다. 서랍 속에 엉켜있는 케이블들 정리하려다 포기한 경험 있으시죠? 필요한 케이블만 남기고 모두 버리세요. 요즘은 어지간한 전자제품은 USB-C 케이블 하나로 다 됩니다. 10년 전 휴대폰 충전기, 5년 전 디지털 카메라 케이블, 이런 건 이미 쓸모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버리세요.
전자제품은 전자제품 재활용센터에 버리면 됩니다.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무료로 수거해 갑니다. 네 번째, 시대에 맞지 않는 물건들입니다. 자녀들이 학교 다닐 때 쓰던 도시락통 40개, 손님 접대용 그릇 세트 3개, 명절 음식 담는 큰 그릇들, 예전엔 필요했던 물건들입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대가족이 모여 살 때,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모였을 때, 그때는 정말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자녀들은 독립했습니다. 혼자 혹은 부부만 사십니다. 명절에도 가족들이 예전처럼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손님도 예전만큼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의 물건들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가요? 과거의 삶을 살고 계신 건 아닌가요? 지금 현재의 삶에 맞는 물건들만 남기세요. 도시락통 40개 중에서 2개만 남기세요. 그릇 세트 3개 중에서 1개만 남기세요. 큰 그릇들도 정말 쓸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처분하세요. 여러분의 집은 박물관이 아닙니다. 과거를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래도 추억이 담긴 물건은 어떻게 버려요? 자식들 어렸을 때 상, 트로피, 상장들은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주신 물건들은요? 맞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함부로 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추억은 남기고 물건은 보내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버리기 전에 사진을 찍으세요. 자녀가 받은 트로피, 상장, 메달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사진으로 남기세요.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바느질 도구, 아버지의 시계, 사진으로 남겨두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을 앨범으로 만드세요. 요즘은 휴대폰으로도 쉽게 앨범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동네 사진관에 가셔도 됩니다. 사진 파일만 가져가면 예쁜 포토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첫째, 공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트로피 10개가 차지하던 공간이 사진 앨범 한 권으로 줄어듭니다. 둘째, 추억은 더 선명해집니다. 먼지 쌓인 트로피를 보는 것보다 깨끗한 사진으로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셋째, 자녀들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앨범을 꺼내 함께 추억을 나눠보세요. 엄마, 이게 내가 초등학교 때 받은 상이네? 아빠, 이 옷 입고 우리 결혼식 갔었지? 이런 대화가 오가는 순간 추억은 더욱 살아납니다. 물건에 갇혀있던 추억이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자, 이제 많은 물건들을 정리하셨을 겁니다. 집이 한결 가볍고 넓어진 느낌이 드시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리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정리를 습관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습관, 하루 10분 정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저녁에 잠들기 전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어제 쓴 물건들을 제자리에 놓고 쓰레기를 버리고 간단히 정돈하는 겁니다. 고작 10분으로 뭘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10분이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하루 10분이면 일주일에 70분, 한 달이면 5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쌓이면 집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물건이 쌓이기 전에 정리하는 습관이 생긴다는 겁니다. 두 번째 습관, 들어오는 물건을 통제하세요. 정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새로운 물건이 계속 들어오면 소용없습니다. 마트에 가서 하나 더 사오고 홈쇼핑에서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아 하며 주문하고 이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세요. 물건을 사기 전에 딱 3초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내 집에 꼭 필요한가? 비슷한 게 집에 이미 있지 않나? 이걸 사면 어디에 둘 건가? 이 3가지 질문에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으면 사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의 원칙을 세우세요.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를 버린다. 새 옷을 하나 사면 옛날 옷 하나를 버리세요. 새 그릇을 하나 사면 오래된 그릇 하나를 버리세요. 이렇게 하면 집안의 물건 개수는 절대 늘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습관, 청소 도구를 눈에 보이는 곳에 두세요. 정리를 미루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귀찮음입니다. 청소기가 저 안쪽 창고에 있는데 꺼내기 귀찮아. 걸레가 어디 있더라? 찾기 귀찮아. 이런 생각이 들면 정리는 미뤄집니다. 그래서 청소 도구는 반드시 눈에 보이고 손 닿기 쉬운 곳에 두세요. 거실 한쪽 구석에 작은 바구니를 하나 준비하세요.
그 안에 먼지떨이, 걸레, 쓰레기 봉투를 넣어두세요. 청소기도 창고가 아니라 복도나 거실 구석에 세워두세요. 이렇게 해두면 뭔가 지저분한 게 보일 때 바로 치울 수 있습니다. 5초의 행동이 5시간의 청소를 막아줍니다. 네 번째 습관, 라벨링을 활용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게 뭐였더라? 이걸 왜 여기 넣어뒀지? 이런 생각 때문에 물건을 찾다가 집안을 다시 어질러 놓게 됩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든 수납함과 서랍에 라벨을 붙이세요. 약, 영수증, 손톱깎이, 배터리. 이렇게 적어서 붙여놓으면 찾을 때도 쉽고 치울 때도 쉽습니다. 손글씨로 써도 되고 요즘은 라벨 프린터기도 저렴하게 나옵니다. 자녀분들께 부탁하셔도 됩니다. 라벨 하나로 정리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습관, 저녁마다 내일을 준비하세요.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해 보세요. 내일 입을 옷을 미리 꺼내놓고 내일 먹을 약을 챙겨놓고 내일 나갈 가방을 현관에 놓아두세요. 아침에 허둥대며 집안을 뒤지지 않아도 됩니다. 여유로운 아침은 여유로운 하루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5분의 습관이 집안을 항상 정돈된 상태로 유지시켜 줍니다. 정리를 하다 보면 자녀들과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엄마, 이거 왜 버렸어요? 내가 어렸을 때 받은 상인데? 아빠, 이 책 제가 나중에 보려고 했던 건데요. 분명 여러분은 좋은 의도로 정리했는데 자녀들은 섭섭해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원칙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의 물건은 절대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비록 자녀가 독립해서 나갔어도 그 물건의 주인은 여전히 자녀입니다. 여러분 눈엔 쓸모없어 보여도 자녀에겐 소중한 추억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에게 연락하세요. 내 방에 있는 물건들 정리하려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렴. 아니면 내가 버려도 되겠니? 이렇게 물어보고 자녀가 판단하게 하세요. 대부분의 자녀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필요한 건 이미 다 가져갔어요. 이렇게 허락을 받으면 마음 편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물건을 함부로 버리게 하지 마세요. 엄마, 이제 나이도 드셨는데 정리 좀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좋은 의도입니다. 효심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자녀가 보기엔 쓸모없는 물건이 부모님께는 평생의 추억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급하게 버리면 부모님은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고마운데 정리는 내가 천천히 할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무거운 것 옮기는 거랑 버린 물건 처리하는 거야. 정리의 주도권은 반드시 여러분이 가지고 계세요. 자녀는 도와주는 사람이지 결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오직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가족 간에 싸우지 마세요. 당신이 이렇게 안 버려서 집이 이 모양이야. 당신은 내 물건만 버리라고 하고 본인 물건은 하나도 안 버리잖아. 이런 말들이 오가면 정리는 불행의 시작이 됩니다. 부부가 함께 사신다면 함께 정리하세요. 서로의 물건을 존중하고 서로의 속도를 맞춰가세요. 배우자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면 일단 본인 것부터 정리하세요. 여러분이 정리하는 모습을 보면 배우자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말로 설득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게 아닙니다. 정리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물건을 정리하면 공간이 정리됩니다. 공간이 정리되면 시간이 정리됩니다. 더 이상 물건을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어질러진 집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게 됩니다. 시간이 정리되면 생각이 정리됩니다. 복잡했던 머릿속이 맑아집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지? 내게 진짜 소중한 게 뭐지?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이 정리되면 관계가 정리됩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정리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다. 저는 이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건 하나를 버리는 용기가 나쁜 습관을 버리는 용기가 됩니다. 낡은 옷을 정리하는 결단이 낡은 생각을 정리하는 결단이 됩니다.
집을 비우는 과정이 마음을 비우는 과정이 됩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채우는 삶이 아니라 비우는 삶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더 가볍게, 더 자유롭게, 더 행복하게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큰 걸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랍 하나, 선반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30년 전 영수증 오늘 버려 보시겠어요? 안 입는 한복 오늘 정리해 보시겠어요? 고장난 선풍기 오늘 버려 보시겠어요? 단 한 가지만 버려도 괜찮습니다. 그 한 가지가 여러분 인생의 시작이 될 겁니다. 기억하세요. 편안한 삶은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가벼운 집이 가벼운 마음을 만들고 가벼운 인생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오늘 단 한 가지라도 비워보세요.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정리 여정을 응원합니다.